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전 신입 직원일 때 많은 부분들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하루 8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부터 어려웠고요. 전화 받는 것, 운전하는 것, 민원을 처리하는 것, 결제 받는 것, 보고하는 것 모두 다 낯설었고, 제가 뭐 하나 하면 모든 직원들이 따복이가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하는 것처럼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복지관은 사회복지들이 많이 있어서 사랑이 샘솟을 것만 같았는데 여기도 직장은 직장이어서 조직생활을 하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직장 예절도 잘 지켜야 했죠. 그동안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며 학교 생활했던 저는 이런 조직 문화가 너무 낯설었어요. 업무적인 면에서도 낯선 게 많았어요.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대하는 일이 메인 업무인데 저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해봤어서인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나았어요. 내가 담당한 어르신이다 하는 생각이 더 애착이 가고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어떤 업무가 어려웠냐?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 절차, 행정 시스템 이런 게 어려웠어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돈이 지출되는지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는지 몰랐고요. 예산 사용 품위서를 올리라는데 품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기관에서 품위서를 올리라고 하니까 올리긴 하는데 그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었어요. 그래도 실수 없이 잘하긴 했는데 왜 하는지 모르니까 답답함을 좀 느꼈어요.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만약 엄마가 제게 콩나물을 씻으라고 하셨다고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유도 모르고 열심히 깨끗하게 콩나물을 씻었어요. 그렇게 매주 반복해서 콩나물을 씻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콩나물을 씻지? 그런데 그게 엄마가 콩나물 무침을 만들려고 그랬던 것임을 알면 콩나물을 씻어도 왜 씻는지 알아서 콩나물 씻는 게 뭔가 의미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무작정 씻기만 하니 답답하죠. 마찬가지로 예상사용 품위서를 올리라고 하니까 올리긴 하는데 왜 올리는지 어떤 과정에 의해서 내가 올리는지 모르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을 알아도 예상사용 품위서를 하는 것은 똑같긴 해요. 그래도 이걸 왜 하는지 아니까 똑같은 것을 해도 좀 낫죠. 게다가 대학 때는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들 때문에 신입 직원일 때는 더 답답했어요. 제가 아까 말한 예산 사용 품위서 이외에 기한, 본예산, 추경, 예산대 결산 비율, 지출 결의, 비교 견적서 이런 말들은 입사하기 전에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대학 때 4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했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기 쉽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줬어요. 또 입사를 했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 먼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다른 직원들이 다들 바빠 보여서 물어보기 미안했고 또 이게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지금 당장 알아야 하는 급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랜 기간 이걸 왜 하는지 모르는지 답답해하면서 행정 업무를 처리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신입 직원일 때 잘 몰라서 답답함을 느꼈던 복지관의 예산 구조, 예산 사용 절차, 행정문서 결제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그중 오늘은 복지관의 세입 예산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저 같은 답답함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또 이 경우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마다 다룰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복지관 예산은 크게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으로 나뉘어요. 복지관에서는 수입을 세입, 지출은 세출로 말하죠. 당연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복지관에 들어온 수입, 즉 세입으로 복지관을 운영하고 여러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도 수입원과 지출원이 다양하죠. 제 수입원이 월급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딴 데 강의를 간다 하면은 강의비도 있을 수 있고 책을 썼다면 인세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주식 투자해서 벌 수도 있고요. 집주이다 하면은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 로또를 샀는데 로또에 당첨될 수도 있겠죠. 이 밖에 여러 수입원이 있을 거예요. 이 수입원으로 지출을 하는데요. 지출로는 뭐 식비, 공과금, 의복비, 교육비, 교통비, 월세, 보험료 등등 다양할 거예요. 복지관도 그래요. 다양한 수입원과 지출원이 있는데요. 그런데 개인과 다른 것을 그 다양한 것을 각각의 관항목을 따로 두어서 서로 섞이지 않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관 수입을 예로 들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관항목을 두어서 복지관 수입을 구분해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표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 처리 안내 책자에 있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각각의 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걸 읽어보시면 복지관 수입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입에서 특히 유효할 것은 후원금이에요. 후원금은 후원자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을 말하는데요.
복지관에서는 이 후원금의 수입, 지출에 대한 사용을 매년 공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에서는 얼마나 후원받았다, 이 후원금을 복지관에 어떠어떠한 곳에 썼다, 이런 것들을 복지관 홈페이지, 소식지,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원자님들께 우리가 후원자님께서 주신 후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3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관에서는 이런 것을 공개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사진 찍거나 캡처해서 증빙 서류로 가지고 있어요. 또 복지관에서는 지자체의 후원금 수입이나 후원금 사용 결과 보고서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후원금 수입은 지자체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후원금을 부당하게 쓰거나 횡령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이 후원금은 지정 후원과 비지정 후원금으로 나뉘는데요. 지정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후원자가 내 후원금으로 이 어르신에게 후원해주세요. 혹은 내 후원금으로 복지관 경로식당을 돕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복지관에서는 그 항목밖에는 쓰지 못해요. 그런데 이 후원금의 15%는 행정비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 10,000원을 후원했다 하면은 그 중에서 1,500원은 기관 행정비나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거죠.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행정부를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후원자의 판단과 단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실제로도 사회복지사를 전문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비지정 후원금은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요. 복지관에서 필요한 곳에 써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후원자님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가 비지정 후원금인데요. 아무리 후원금 용도를 지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후원금의 50% 이상을 복지관 간접비, 그러니까 기관 운영비, 회의비, 자산취득비 이런 걸로 쓸 수 없어요. 직책보조비나 법인 회계 전출금, 부채 산환금, 잡지출, 예비비, 반환금 이런 데로는 아예 쓸 수 없고요. 오늘은 복지관 예산 구조 중에서 수입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중 후원금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네요. 복지관 예산을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